안녕하세요. IT 눈공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백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라클 백업은 오라클 백업 데이터 펌프는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백업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핫 백업이라든지 또 콜드 백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만질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엔지니어 정도, 또 DBA 정도가 어떤 일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데이터 펌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럴 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 내용도 일백업에 들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트리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트리 테이블이 만약에 한 1000만 건 가진 엄청나게 큰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 직원이 이제 어떤 테이블에 1000만 건 정도 되는 테이블인데 100만 건의 데이터를 어떤 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게 이렇게 테이블을 백업을 하나 받아 놓습니다. 백업을 받아 놓고 이 트리 작업이 잘못됐을 때이 백업한 테이블로 다시 여기에 넣어서 원복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테이블 크기가 너무 크게 된다면 테이블 스페이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데이터 파일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럴 때는 데이터 펌프 기능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개발자 수준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된 문서들이 있어서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펌프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기능은 오라클 텐지 이전에는 EXP나 IMP라는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해서 유저 테이블을 백업 받았는데요. 오라클 텐지 이후에는 데이터 펌프 기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저도 이 속도를 체감하고 굉장히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놀랬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 문서상으로는 한 20배 정도가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행하는 순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 펌프는 디렉토리라는 어떤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터 펌프에 어떤 디렉토리를 정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인스턴스를 통째로 받을 수도 있고요. 특정 유저만 받을 수 있고 특정 테이블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요. 특정 유저와 특정 테이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스턴스를 뭐 다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오라클이 이관한다든지 하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고 일반 개발자 수준이면 특정 테이블에 대한 백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의점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 번씩 만들어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디렉토리를 한번 제가 권한은 시스템 권한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디렉토리. 제가 여기에 사용하는 쿼리는 아래에 그 더보기에다가 다 넣어 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테스트로 한번 해보실 거면 개발DB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익스프레스 에디션인데 이렇게 테스트로 하는 서버가 있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렉토리 위치를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디렉토리가 몇 개가 시스에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대충 봐도 이쪽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디렉토리 위치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디렉토리 위치를 만들 수 있도록 위치를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18.00 밑에 오라 데이터가 있는데요. 오라 데이터 밑에 XE가 있고 XE 밑에 이렇게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는데요. 일단 물리적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넣을게요. 여기에 제가 데이터 펌프니까 dpump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소문자로 만들겠습니다. dpump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집어넣을 건데요. dpump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붙여오고 디렉토리를 만드는 그 명령어도 제가 내용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대로 하나씩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치를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여기가 디렉토리인데 create 디렉토리 my dpump 데이터 펌프를 만들겠다.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 사용할 그 디렉토리 데이터 펌프를 사용할 디렉토리를 실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만들고요. 네, 그럼 만들었고 다시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면 myDpump가 있을 겁니다. myDpump가 생성이 됐고요. 이 myDpump로 제가 오늘 테스트할 연습할 테이블은 라이브 SQL입니다. 스콧 계정은 너무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라이브 SQL인데요. 이 라이브 SQL을 진행할 거고 여기에 권한을 하나 똑같이 주겠습니다. 지금 이 mypump는 시스템 계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라이브 SQL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랜트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사용할지를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랜트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정 유저를 제가 백업을 할 건데요. 명령어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어렵지 않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사용할 명령어를 보면은요. 익스포트는 익스포트 DP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전에 EXP였는데요. 지금은 DP 데이터 펌프를 넣고 여기 다음부터는 아래 제가 링크에 걸어 놓은 그 구글 그 블로그들에 가면 내용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저, 사용할 유저, 패스워드 여기에 시스템 관리자를 넣어도 되는데요. 시스템 관리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유저 패스워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라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만든 my dpump를 만들고요. 디렉토리에 가면 여기에 있다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파일들이. 그리고 덤프 파일 이름입니다. 이름을 live SQL 똑같이 live SQL.dmp 보통 dmp라는 확장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dmp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은 로그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exp user 로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사용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리눅스 같으면은 오라클에 설치된 리눅스 서버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커맨드 창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가서 cmd라고 치면 커맨드 창 위치로 가게 되고요. 굳이 여기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디렉토리 위치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위치에서 많이들 사용하니까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요. 이 명령어로 실행하게 되면 라이브 SQL을 통째로 이 유저를 통째로 백업을 받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테이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금방 내려받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제가 이게 좀 어느 정도 받아지면 다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 동안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요. 지금은 저희가 유저를 라이브 SQL 유저를 통째로 받기 때문에 유저를 따로 생성해서 이 명령어를 impdp라고 import data pump라고 주고 라이브 SQL2라는 이 라이브 SQL과 똑같은 계정을 카피해서 2라는 유저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데이터를 똑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명령어만 밑에 넣어 놓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건 똑같습니다. 디렉토리는 mypdump를 사용하고 파일은 여기 있는 걸 사용해야 되겠죠.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파일을 사용하고 리맵 스키마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저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라이브 SQL이 원본이고 라이브 SQL2가 지금 유저로 만들었다면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SQL2하고 로그 파일 하나 만들고 로그 파일은 없어도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만들면 라이브 SQL2라는 유저를 만드셨다면 라이브 SQL과 동일한 스키마 구조들, 데이터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작업도 저는 간간히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제가 스크립트를 아래에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 또 설명을 하나 하면은 제가 이제 특정 테이블만 백업받는 것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명령어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트리가 있는데 여기 트리 있죠. 이 트리를 테이블만 받을 겁니다. 이번에는 테이블만 하나 받습니다. 유저를 받지 않고. 그럼 아까 이 유저를 왜 받았냐? 다 끝났는데요. 작업이 익스포트를 다 받았죠. 테이블에 대해서. 이걸 왜 받았냐? 그러면 방금 제가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테이블이 많은 경우에 한 20개 정도의 작업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받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차라리 유저를 다 버리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유저를 받더라도 임포트 할 때는 테이블 하나씩을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로 받는 경우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다 끝났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이 로고도 보면 여기에 진행됐던 로고들이 여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작업이 똑같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로고에 다 남는 거죠. 네, 여기에 전체 유저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특정 테이블, 트리라는 테이블만 받아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간단한 명령어이기 때문에요. 테이블 하나이기 때문에 또 테이블이 여기는 작은 테이블이니까 금방 만들어질 겁니다. 예,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임포트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하는 내용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여기 EXPDP인데 여기를 IMPDP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걸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덤프 파일인데요. 지금 tree.dump라고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tree.dump가 생길 건데요. 이 덤프를 지금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이 덤프를 다 만들고 나면은 이 트리를 그대로 다시 임포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이 트리 테이블을 삭제를 할 생각입니다.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잘못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큰 작업이 있었는데 이 트리가 잘못 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백업 받은 걸로 넣고 싶다. 근데 아까처럼 백업을 받았죠. 저희가. 네, 이렇게 트리백이 있으면 좋은데 이 트리백이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가정을 하고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지워버릴게요. 이 백업 받으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백업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백업 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받았다면 이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이 IMPDP로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용이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위에와 다르게 위는 인플로이 로케이션 세일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익스포트 받은 테이블들인데 여기는 테이블이 하나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테이블만 트리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 테이블이 하나만 받아진 거죠. 이 하나를 이제 임포트하는 과정을 익스포트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익스포트는 끝났고요. 이제 임포트하는 과정을 설명할 건데 생각보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은 아마도 굉장히 단순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오라클에서 텐지 이후로 데이터 펌프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운영 중에도 가능한 내용이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개발자가 사용할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내용이 어떤 부분에 쓰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았으니까 한번 지우고 해볼게요. 물론 실무에서는 이렇게 지우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됩니다. 개발 서버 정도에서 운영에 있는 데이터를 부어 넣을 때, 이게 운영에 있는데 싱크가 안 맞는다든지 데이터를 개발에 사용해야 되는데 안 맞을 때, 그럴 때 보통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럼 트리가 날라갔죠. 날라갔는데 여기에 지금 트리를 우리가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임포트가 가능한 겁니다. 한번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오라클 설치된 곳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저는 이렇게 딥펌프 만들어 놓은 위치에서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이블 트리만 임포트 하게 됩니다. 라이브 SQL에 임포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체 유저도 백업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저에서도 임포트를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한번 실제 해보시고 손에 익혀 놓으시면은요, 언젠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한 번 쓰더라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유저 백업 하는 거는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지금 이건 테이블을 만드는 거였고요. 이게 이제 유저를 백업받는 부분이었잖아요. 유저 전체를, 여기 테이블이 없었으니까,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만 받는 거고 테이블이 없었으니까 유저를 받는데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IMPDP에서 만들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똑같이 쓰고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여기에 테이블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테이블이 없었잖아요. 여기에는 테이블이 없었지만 지금 파일이 똑같죠. live SQL 100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름이 live SQL 이름이 그냥 live SQL이었네요. live SQL 사이즈가 live SQL DMP 라이브 SQL DMP로 만들었고요. 여기도 라이브 SQL DMP니까 여기에서 테이블 라이브 SQL 점 찍어서 트리만 가져와라. 물론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이럴 때는 써주는 게 좀 많이 유용한 것 같아서 저는 일반적으로 스타일이 좀 써주는 편입니다. 명시적인 걸, 제가 오라클 이렇게 영상 만들면서 또 공부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임포트가 끝났고 테이블에서 이 작업이 끝났죠. 익스포트에서 임포트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트리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면 되겠죠.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트리를 보면은요, 인덱스도 그대로 다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인덱스 관련된 것들도 다 만들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게 사용할 것 같고요. 다시 트리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또 트리는 또 날라갔네요. 하이어라키 공부할 때 만든 건데 날라갔죠. 그럼 날라갔을 때도 다시 방금은 이 구문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죠. 여기에 tree.dmp를 사용했는데 이번엔 라이브 SQL DMP에서 유저 전체를 백업받은 데서 특정 테이블만 가져와서 살리는 기능입니다. 네. 이상 없이 될 거로 보이고요. 오류가 난다면 진짜 오류가 났을 겁니다. 네, 굉장히 여기도 빠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빠른 거고요. 한 50기가, 100기가 되면 한 2,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펌프가 어느 부분에서 사용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했던 핫백업이라든지 콜드백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오라클 장애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데, 그때는 우리 개발자들이 또 운영하는 분들이라도
일반적으로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라클 엔지니어가 전문 엔지니어가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 이럴 때는 데이터 펌프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통은 1백업 할 때도 핫백업도 받지만 데이터 펌프도 받아놓는 게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임포트 보시면 인덱스도 만들고 여기에 관련된 컨스트레인트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시 트리가 살아나면 되겠죠. 트리가 또 살아났네요. 오늘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데이터도 다 들어왔고요. 예, 여기까지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나름대로 오라클을 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사용했었지라고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지금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집에서 사용하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니까요.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회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개발 서버에 한번 임시로 테이블을 크레이트 테이블에서 하나 만들고 데이터 대충 넣어보고 아니면 아까 트리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백을 만들고 이 트리 백으로 여기에 똑같이 아까 기능이 있었죠. 트리백으로 기능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여기에 그럼 트리백을 만들면 되겠죠. 여기에 트리백 해서 삭제했다가 한번 임포트 해보는 그런 내용들 해보시는 게 상당히 오라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